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진 박사와 함께 가지야. 집에서 먹는 음식이 고혈압을 만든다고? 가장 안심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집에서 고혈압을 만들고 있는 음식의 형태나 습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밖에서 외식할 때 맛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짜게 한다는 말은 있어도 어떻게 집에서 그럴 수 있지? 그것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나트륨 섭취로 인하여 수많은 질병의 원인을 만들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을 들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은 무서운가요? 고혈압은 질병은 아니지만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으로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 심장이나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고 신장 질환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염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 만성 위염이나 위암을 만들 수도 있는 등등 침묵의 암살자라고 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쉽나요? 나이와 상관성이 커 고령일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은 고혈압이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20, 30대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고혈압과는 상관이 없다. 고혈압은 나이 많은 사람들만 걸리는 것.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계절에 대한 영향은 없나요? 있습니다. 요즘처럼 아침과 낮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는 환절기나 겨울에는 더 위험하기도 하며 큰 주의가 필요하거나 고혈압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특히 식이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식과 고혈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죠?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는 나트륨보다 주로 입맛에 맞도록 세팅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먹는 거나 만드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고 올바른 습관으로 만든 다음 먹거나 조리할 수 있다면 건강과 질병 예방에 대한 퀄리티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평생 안 올 거라 착각하며 여전히 과거의 입맛대로 식습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합병증이나 고혈압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커다란 질병이 자신에게 왔을 때 엄청난 후회가 몰려옴을 잘 압니다. 여기에다 잘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거나 이미 알고는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식단을 얘기하기 전에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예방 지식과 나트륨 관리 습관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나트륨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나트륨의 역할과 작용은 무엇인가요? 나트륨은 모든 동물에서 필요한 무기질의 하나로 우리 몸이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혈류량이 늘어나고 이것이 혈압을 높이는데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정에서 먹는 소위 집밥을 어떻게 만들고 먹느냐에 따라 나트륨 농도가 판가름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혈압 전이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혈압을 만드는 집밥이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 문제점은 많은 음식들이 여전히 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권고치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짠맛에 길들여져 있어 그 맛을 버리기 힘들며 단짠이라고 할 정도로 달고 짜며 여기에 맵기까지 한 자극적인 음식들이 뇌를 지배하는 현상으로 중독화하고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과 습관과 목표가 필요한가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맛있다라고 느끼고 먹는 단기적인 쁨이 장기적인 아픔을 몰고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찬을 할 재료들을 구입을 할 때 나트륨 함량을 꼼꼼하게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반찬을 만들거나 요리를 할 때는 나트륨을 최소화하며 아유 싱거워 너무 맛이 없다 라는 것을 목표로 조금씩 줄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싱거우면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야채나 생선 등의 양념이나 소금 사용이 많다. 대부분이 반찬마다 야채마다 생선마다 간을 한다고 양념을 섞거나 소금을 과하게 사용합니다. 그것도 듬뿍 여기에다 온갖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서 몸에 좋다며 먹는 비빔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물 저 나물 골고루 먹을 수 있어 좋지만 대부분 그 나물들에 양념이 되어 있는 것을 잊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이나 된장을 듬뿍 섞고 된장찌개나 따로 국물을 먹으며 김치까지 함께 먹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시라. 건강 덩어리로 알고 먹었던 한 끼가 나트륨 덩어리가 되어 내 몸에 흡수된 것을. 그러면 어쩌라는 것이냐. 잘 알다시피 야채는 야채대로 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생선도 절이거나 소금을 뿌리지 않고 또는 아주 채소로 뿌려서 요리를 하거나 굽는 겁니다. 그리고 정 싱거우면 간장에 고추냉이를 섞어 찍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국물을 즐겨 먹거나 만들어 놓는다. 국물에는 다른 음식들보다 나트륨 함유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나트륨 덩어리를 풀어놓은 것 같은 염도의 저장고라고 할 정도입니다. 물론 콩나물국이나 오이국처럼 시원한 국물에는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찌개류나 기타 국물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마무시합니다. 이것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내 몸으로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고혈압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불러오는 직간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며 이것들은 콘텐츠로 소개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깝다 생각 말고 과감히 최소한 90% 이상 남겨라. 음식 맛은 국물인데 국물을 안 마시면 먹은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나 맛이 당신의 몸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국물을 남겨라. 이렇게 단 3가지만이라도 며칠 동안만 실천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신이 먹었던 찌개라든가 반찬, 국물들이 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I'll be back soon.